로마에 가면 로마법 쫓으라고 했다고. 336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절차. 거기 나와 있듯이 그냥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죠?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필요적 정보사항, 임의적 정보사항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는 민법 361조야. 그죠? 361조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그죠? 수반성의 취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란 권리는 피담보 채권액하고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라거나 타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민법 3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법 제목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지 그래. 이게 기본이니까 수반성의 취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됐어요? 수반성의 취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유 그래요. 그죠?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유는 보통 뭐가 됩니까? 피담보 채권액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일부 변제에서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이 된다라거나 거꾸로 감액이 되면 저당권이란 권리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고자 하는 등기를 보고 뭐라 한다?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채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왜 바뀝니까? 했더니 채무인수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인수에 의해서 채무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야. 채무자가 바뀌게 되면 역시 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후발적 사유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고자 하는 등기를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죠. 그렇죠? 그래요. 이 두 가지 사유에서 보통 저당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야. 을을 보고 1번 저당권자 그래요. 목적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 남아있어서 갑식은 다시 병 그래요. 뭐라고요?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을을 1번 타자, 병을 2번 타자 그래요. 이렇게 1, 2번 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 하에서 갑씨가 을을 찾아가서 야 을씨가 5천만 원 그래요. 얼마? 5천만 원만 더 빌려다오. 그죠? 5천만 원 더 빌려주면 까짓것 저당권 변경 등기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제의를 했어요. 그죠? 목적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 남아있고 2번 저당권자가 없는 한 을씨는 5천만 원 증액에 따른, 그죠? 증액에 따른 저당권 변경 등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원에서 얼마로? 1억 5천만으로 증액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피담보 채권액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됐다라면 2번 타자는 증액된 5천만 원만큼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시 같은 자를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이해관계인 그래요. 뭐라고요? 이해관계인 그래요. 이런 이해관계인이 있다라면 이자의 승낙서 그래요. 뭐라고요?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보험가는 재판 등본을 첨부를 하면 저당권 변경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줄 테고,
이런 이해관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변경 등기를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죠?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라면 부기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격려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봐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등기부 을구야.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라고 쳐봐요. 등기부 을구 보면 1번 타자 을식이, 2번 타자 병식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을 테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떠주면 이게 주인번호 몇 번? 1번을 써요. 1-1 그래요. 뭐라고요? 1-1. 그 다음에 등기 목적란에 저당권 변경. 그죠? 그 다음에 뭐 등기 원인에는 피담보 채권의 증액 뭐 이렇게 됐겠지. 그 다음에 증액된 얼마?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을식이는 1억 원은 말할 필요도 없어. 그죠? 증액된 5천만 원 한해서도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이 등기문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나는 절대 승낙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등기부 을구라고 쳐보면 여기 1번 타자 을식이, 2번 타자 병식이 이렇게 됐고, 여기 독립번호 3번 그래갖고 저당권 변경 증액된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야. 그죠? 을식이는 1억 원에 한해서는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지만 증액된 5천만 원 매순이 3순위로 밀리고 있음을 이 등기문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저당권 변경 등기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이자의 승낙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테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면 이런 형식으로 떨어졌을 거야. 그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면 이 등기부에 표현하고 있는 바는 이런 바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면 3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의미를 각각 지니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감액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사유에 의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걸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보고 뭐라고 한다?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저당권 변경 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어. 간단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가 벌어질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유는 저당권 말소 등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다? 변제지 뭐야? 변제. 그죠? 그 다음에 혼동거래. 우리 민법 191조에 따른 혼동거래. 그치? 어떤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어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저당권이란 권리는 민법 191조에 따라서 혼동해서 소멸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요. 이런 사유에서 저당권 말소 등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봅시다.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 그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 뭐야? 을구야.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 얼마 꽂았습니까? 1억 원 꽂았습니다. 저당권자는 을식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체 관계하고 절차 관계가 100% 일치가 돼. 그치?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효력이 있는 등기야. 유효한 등기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변제기 가서
무슨 기? 변제기 가서 채무자에서 설정자인 갑식이가 원금이자 1억 2,500만 원을 전액을 어떻게 돼서 변제를 했어. 그죠?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액 소멸하지? 그러면 뭐야? 저당권이란 이 실체법상 권리도 당연히 어떻게 돼? 소멸합니다. 이런 걸 아마 민법 시간에 소멸상의 부종성 그래요. 뭐라고요? 소멸상의 부종성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죠? 됐어요?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액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그죠? 피담보 채권액이 발생하면 따라서 발생하고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해서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해. 그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권리란 말이야. 그치? 네, 그래요. 자, 소멸해서 실체관계에서 소멸했는데 등기부를 딱 펼쳐봤더니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뻔뻔스럽게도 버티고 있어. 그죠? 실체적 권리관계하고 등기부의 기록이 일치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로서 출발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효력이 없는 등기로 돌변해. 그죠? 무의등기야. 뭐라고요? 무의등기야. 무의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설정자 그래요. 뭐라고요? 설정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이게 등급상에서 지워지게 되면 설정자는 유리해져 불리해져? 유리해지지? 뭐가 돼? 플러스. 왜 유리해져? 이게 등급상에서 지워지게 되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지워진 만큼 환원이 되니까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 그죠? 저당권자 을시기는 이게 등급상에서 지워지게 되면 어쨌거나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상실하게 되니까 불리하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하고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180도 휘그닥 바뀐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하여튼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한 문제야. 그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그게 343페이지까지 얘기야. 그죠? 343페이지까지 얘기고 344페이지 권리질권 및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절차 나와 있지? 그런 거는 단 한 줄도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 일체 보지 말아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절차는 아까 용의권에 관한 등기를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를 와봐. 351페이지를 보면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절차가 쭉 나오고 있네. 그죠?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절차가 쭉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351페이지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절차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얘기냐면 358페이지까지 얘기야. 358페이지까지 얘기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구분건물 등기 절차 그래. 뭐라고요? 구분건물 등기 절차에 대한 얘기야. 그죠? 구분건물이 뭐야? 구분건물 등기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구분건물 등기가 뭐다? 아파트 등기야.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살고 계세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관한 등기 절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구분건물 등기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등기야. 그죠? 아파트 등기도 29, 30회 때 이제 연속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작년도엔 출제가 안 됐거든.
오래 유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 개나리 아파트 단지 그래요. 그죠?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가봤더니 405동 그래요. 뭐라고요? 405동인데 이 405동을 집합건물법에서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 그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그죠? 그래. 이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 그래요.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법정 대지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 대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법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법정 대지, 그 다음에 규약 대지, 간주 규약 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최소한도 법정 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1동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정 대지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 법정 대지 그래. 이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고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그죠? 우리가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지?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어? 자, 주택에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이 있다라고 배웠겠지? 거기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어? 5층? 무조건 5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무조건 5층 이상인 주택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그래요. 뭐라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뭐라고? 아파트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 그죠? 됐어요? 네. 똥구멍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 봐요. 101호, 그 다음에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니까 아파트 맞네. 그죠? 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그래요. 이 501호를 A라는 놈이 분양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놈을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건물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건물 소유자.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양을 받은 놈 그래서 수분양자 그래요. 뭐라고요? 수분양자 그래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분건물 소유자라고 표현하는 판례도 있고 수분양자라고 표현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요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그래.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런다? 구분 건물 그래요. 그죠?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 그러거든. 됐어요? 그래요. 501호를 분양을 받은 A라는 놈이 A라고 하는 구분 건물 소유자가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 내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죠? 이 단지를 밟고 다닐 권한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그래. 두 가지 개념은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 그죠? 이 단지를 밟고 다닐 권한을 보고 뭐라 한다? 대지사용권 그래요. 그죠? 됐어요? 네.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돼. 집합건물법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이 405동을 뭐라 그런다고? 아니 405동을 뭐라 그래? 1동 건물 전체 그래.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은 토지를 뭐라 그래? 법정 대지. 그죠?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 구분 건물 또는 전유 부분 그래. 그죠? 그러면 A를 구분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데 A라는 놈이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를 밟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지를 밟을 권한을 뭐라 그런다?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 그래. 그죠? 됐어요?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 집합건물법은 백내날 봐봤자 허당이야. 그죠? 집합건물법은 매년 민법에서 몇 문제? 2문제씩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죠? 어디서 출제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 구분건물 등기에 대해서 일순환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쉬운 얘기서부터 한번 해봅니다. 됐어. 구분 건물 그래. 뭐라고요? 구분 건물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뭐라 그래? 전유 부분 그래. 그죠? 구분 건물 그러면 사실에 가까운 개념을 표현하는 거고 전유 부분 그러면 지분에 가까운 개념을 표현하는 거야.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 하나는 객관적인 요건, 또 하나는 주관적인 요건 그래. 그죠? 객관적인 요건, 그죠? 뭡니까? 했더니 구조상 그래.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 이용상에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독립성 그래. 뭐라고요?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봐봐요. 구조상 독립성이란 이런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다른 전유 부분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로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돼. 그죠? 됐어요?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은 501호를, 그죠? 501호를 구분해서, 그래. 뭐라고요?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정도는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 조건은 있는데 주관적인 요건은 없으면 이건 구분 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에 불과해요. 그죠? 됐어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네, 그래. 여기 봐. 전유 부분의 반대말이 뭐야? 공용 부분이야. 뭐라고요? 공용 부분. 같이 쓰는 부분 그러지. 그죠?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래. 뭐라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러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복도나 계단 그래. 뭐라고요? 복도나 계단 등이 있어요. 복도나 계단 등은 등기 능력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에는 뭐가 있다?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입주자 집회소, 대단히 단지에 가보면 입주자 집회소 같은 것들이 있어.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 지붕, 기둥, 벽 다 있어. 그죠? 완벽한 건축물이야. 그래서 완벽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해. 그죠? 가능한데 무슨 부분만 두게 된다? 표제부 그래. 뭐라고요? 표제부만 두게 되고 표제부에다 같이 쓰는 부분이랑 취지만 기록하게 돼요. 그죠? 됐어요? 취지만 기록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제일 첫 번째 명제가 나오는데 이놈하고 이놈은 같이 다니도록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그놈을 전유 부분하고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죠? 일체성. 한 몸덩어리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 금지 그래요. 뭐라고요? 분리처분할 수 없대. 분리처분 금지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개벽다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봐. 501호 그래요. 그죠?
501호를 분양을 받은 A라는 놈이 제3자한테 처분하고자 한단 말이야.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법 13조에 가보면 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는다로 규정이 되는데 이걸 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집합건물법상 제1명제야. 이 개념을 모르면 집합건물법은 단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거기 구분 건물의 요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쭉 나와 있어. 352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54페이지를 펼쳐보면 양가로서 한번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대지 사용권의 동그라미 1번 의, 그죠? 동그라미 1번 의.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그죠? 즉 501호를 누가 분양을 받았지? A 그래, 그죠? A라는 놈이 이름이 뭐야? 구분 건물 소유자야. 뭐라고요? 구분 건물 소유자야. 5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5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보통 뭐라 그런다? 대지 사용권 그래. 대지에는 법정 대지와 규약 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종류 대지 사용권은 보통은 뭡니까? 소유권이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되는데 어떤 동네는 지상 전세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A라는 놈이 이 501호라고 하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를 밟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를 밟을 권한을 보통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 그래. 그죠? 보통은 A라는 놈이 소유권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에 기초해서 대지를 밟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동네를 가보면 지상권, 전세권, 심지어는 뭐야? 임차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면 등기부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죠?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소유권에 기초해서 보통 대지를 밟고 다니고 있어요. 양가로 4번. 건물 대지 등기부의 간소화를 위한 특칙 그래요. 그 동그라미 1번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그래요. 구분 소유자는 즉 A라는 놈은 그죠? A라는 놈은 501호하고 그죠?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그죠? 밟고 다닐 권한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20조에. 이러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한 취지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등기법은 일체성에 관한 공시 방법과 등기 절차의 간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등기를 보고 뭐라 한다? 대지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성질상 여기 봐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성질상 일체성을 이룰 수밖에 없어. 그죠? 이거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 봐. 복도 계단만 따로 사는 놈. 이놈은 미친놈일 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은 성질상 그렇게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런데 두 번째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이라는 놈하고 대지 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이라는 놈도
일체성을 이루게 된대. 한 몸대가 된대. 그죠? 일체성을 이루게 되어서 또 양자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 금지 그래. 그죠? 분리처분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501호를 분양을 받은 A라는 놈이 이 501호를 타인한테 처분했다라고 하면 대지 사용권은 501호 처분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성질상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는 왜 같이 다닙니까? 했더니 이거는 대지권 등기에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두 놈은 하나로 묶여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 금지라는 얘기야. 그죠? 이게 간소화를 위한 특칙이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간소화를 위한 특칙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했더니 501호를 처분하면 대지사용권은 501호 처분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만약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죠?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전유 부분 소유자하고 대지 사용권의 소유자는 서로 달라져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잘 소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두 놈은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면 일체성을 이루게 돼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 출제자가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29, 30회 때 이걸 물어봤어. 그죠?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거를 이제 이순환 때 얘기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올해 32회 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물어볼 게.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것이 354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서부터 거기 뭐 금지되는 등기, 허용되는 등기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까지냐면 356페이지까지 얘기야. 그죠? 그 뒤에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355, 56페이지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계속해서 359페이지 각종 등기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제1절 무슨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왔어요. 몰라도 좋아요. 그죠? 몰라도 좋아. 그래서 359, 60, 61, 그 다음에 62, 63, 64, 65, 66, 67, 68, 69, 그 다음에 70, 71, 72, 73, 74, 75, 76, 78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일체 보지 말아요. 그죠? 일체 보지 말아요. 그런 건 봐봤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봐. 제가 그 구정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를 기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기능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 사실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 등기라고 하고 권리의 등기라는 놈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각종 설정 등기, 구분 건물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권리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등기는 표시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 등기.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표시 등기 그러는데 법무사 시험에서는 매년 3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에다가 할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그죠? 출제를 안 하니까 일체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중요한 건 전부 다 무슨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에 다 출제가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약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7문제, 8문제, 7문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요. 보존 등기 출제가 됩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몇 문제? 2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어. 용의권 등기 하나, 저당권 등기 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만 해도 이 구분 건물 등기 빼놓고 내가 몇 문제 얘기를 한 거야?
다섯 문제 얘기를 한 거야. 몇 문제? 다섯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됐어요? 이게 중요한 등기는 전부 다 권리 등기에 다 수속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이쪽에다가 할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볼 이유가 없어. 그죠? 권리 등기를 다 보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378페이지에 와보면 무슨 등기가 보입니까? 말소 등기. 그래요. 이거는 30회 때까지 엄청스럽게 출제를 했어. 그죠? 30회 때까지 엄청스럽게 출제를 했어요. 작년도는 안 나왔어. 31회 때. 작년도 안 나왔으니까 올해 유력할 거야. 그죠? 그래요. 말소 등기가 뭐야? 말소 등기가 뭐다? 지우고자 하는 등기야. 그죠? 지우고자 하는 등기야. 말소 등기, 권리 등기에 해당돼, 사실 등기에 해당돼? 말소 등기, 사실 등기다, 권리 등기다? 말소 등기, 사실 등기야, 권리 등기야? 권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 내가 이건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사실의 등기, 일리가 없잖아. 말소 등기는 사실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야? 권리 등기야. 이거 봐. 여기 봐. 지상권 말소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지역권 말소, 전세권 말소, 임차권 말소, 저당권 말소. 지금까지 뭘 지었지? 지금까지 뭘 지었어? 권리를 지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사실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야? 권리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권리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하는 게? 공동그래. 뭐라고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권리.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누가 플러스가 되지? 누가 등기 권리자가 돼? 저당권 설정자.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플러스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뭐가 돼? 등기 의무자가 돼서 어떻게 신청해서 공동으로 말소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죠? 됐어요? 권리의 등기니까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게 원칙이야. 그러면 말소의 반대말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러면 멸실 등기래. 뭐라고요? 멸실 등기래. 그래요. 이거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고 사실의 등기에 해당돼. 그죠? 사실의 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유 명의인이 어떻게 신청할 수밖에 없어? 단독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말소의 반대말은 뭐다? 멸실이야. 그죠? 멸실. 말소 등기는 권리의 등기니까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멸실 등기는 사실 등기야. 이거는 표제부에 떨어지는 등기란 말이야. 그죠?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죠?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이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요. 말소 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운동경기 토너멘트, 리그가 아니고 운동경기의 토너멘트에서 싸우지 않고 기어 올라간다라는 걸 보고 부전승 그래. 뭐라고요? 부전승으로 싸우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부전승으로 기어 올라간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 뭡니까? 했더니 어떤 등기가 격려되긴 되는데 어떻게 격려됐습니까? 했더니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대. 뭐라고요?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대. 그죠? 이 부적법하게 격려가 된 사유는 처음부터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던, 그죠? 처음에는 적법했다가 나중에 가서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던 그 사유는 따진다, 따지지 않다?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원시적인 사유에 의하든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든 그 사유는 따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실체적으로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던 절차적 그래. 뭐라고요?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던 그 사유도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유 그래. 뭐라고요? 모든 사유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자, 실체적으로 부적법하게 격려가 된 사유는 등기 원인의 무슨 사유? 무효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 이거 어디서 했어?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거 어디서 했지? 아, 좀 사람 좀 살려줘요. 그죠?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거 어디서 했어? 진정명의 회복에서 했잖아. 그죠? 그치? 등기가 격려되긴 되는데 어떻게 격려가 돼서? 이전 등기 신청서를 몽창 위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간 거야. 그죠? 그런 걸 보고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가 있다? 무효 사유가 있다라 그래.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 취소 사유 그래. 취소에는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있겠지.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보고 모두 싸잡아서 실체적으로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다라고 표현해. 그죠? 됐어요? 아주 미치겠네. 민법 공부 좀 해요. 그죠? 아, 여기 민법 선생 누구야? 어? 민법 선생 누구지? 이종훈 선생이지? 그죠? 아, 나하고 아주 친한 사이야. 막역한 사이에요.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됐나? 4년 전에는, 부산 그래요. 그죠? 부산에서 같은 방을 같이 썼어. 그죠? 방을 같이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서 내려간 선생들이 한 3명인가 4명 있었는데, 3명이나 4명 있었는데 돈을 모아고, 원룸 하나를 잡아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그죠? 침대는 딱 하나야. 그래서 이제 그 이종훈 선생은 1차 민법이라고 해서 침대 위에서 재우고, 저는 2차라고 해서 방바닥에서 잤어요. 그죠? 방바닥에서 이렇게 잤단 말이야. 막한 사이인데. 아, 근데, 이종훈 선생한테 배우는데, 좀 민법이 좀 그러네. 그죠? 그래요. 이종훈 선생 잘 가르치지 않아요? 잘 가르치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죠? 좀 신경 써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는 등기를 실체적으로 부적법에 격려가 된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됐어요? 네. 절차적으로 부적법에 격려가 된 등기를 예를 들어보라면 중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복 등기 그래요. 이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야.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고 후등기는 절대적 무효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후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그 사유는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등기상의 일부다 전부다? 전부가, 그죠? 등기상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다라고 하면 필경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될 거야.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요. 자, 등기상의 일부 그래요. 그죠? 등기상의 일부만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다라면 이건 지울 수는 없고 바꿔놔야 돼.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변경 등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말소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는데 이거를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 그래요. 그죠? 이해관계는 뭐다?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야.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의 뭐야? 승낙서나 거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을 하면 말소 등기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했다라면 이 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기관으로서는 이 말소 등기 신청을 어떻게 각하 처분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말소 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버벅거리지 말고 토너멘트에서 뭘로?
부족승으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그죠? 틀림없어요. 이 중에서 우리 출제자는 말소등기 요건에서 이 승 그래요. 뭐라고요? 승을 그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지문 1번에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야. 여기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등기부 을건데 여기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저당권 말소 시 2번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봐.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2번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그죠? 없대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1번 저당권이 지어지면 2번 지상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은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지어지면 2번 지상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나요? 응? 전혀 없대요. 그죠? 전혀 없대. 왜 그래? 이거 봐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목적 부동산의 무슨 가치? 교환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지상권이란 권리는 목적 부동산의 무슨 가치? 사용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그죠? 이게 지워진다고 해서 2번 지상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죠? 됐어요? 목적 부동산의 사용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계속 지배를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오히려 유리해진다고 하는데 유리해질 건 없어. 그죠? 전혀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2번 지상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 첨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죠? 됐어? 그러면 이거 봐. 이게 등기부 을건데 을구에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그래. 2번 저당권 말소 그래. 그죠? 2번 저당권 말소 시에 1번 지상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2번 저당권 말소 시에 1번 지상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없다? 없어.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얘는 사용가치만 지배하면 그걸로 끝나고 얘는 교환가치만 지배하면 그걸로 끝나니까 얘는 전혀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 그죠? 이해관계냐 아니야? 아니지. 그죠? 됐어요? 따라서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인간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만 더 가봐. 여기 을구야. 그죠? 을구. 여기 1번 타자, 2번 타자에 있단 말이야. 1,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 말소 시, 그죠? 1번 저당권 말소 시 2번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2번 저당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없다? 없어. 그죠? 왜? 1번 저당권이 지워지게 되면 2번 저당권은 순위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순위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순위가 승진이 돼. 그죠? 그래서 2번 저당권자는 오히려 유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이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첨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 이런 거야.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가봐. 여기 을건데 순위번호 1번 타자, 순위번호 2번 타자 이렇게 돼 있어. 2번 저당권 말소 시 1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지? 그죠?
아주 힘이 쭉 빠지네. 1번 저당권 마솥이, 아니 2번 저당권 마솥이 1번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 그죠? 얘는 기왕에 우선 변제권을 기왕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겠지. 그죠? 됐어요? 이놈은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놈이 되고 이놈은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 그죠? 이유는 우선 변제권을 기왕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 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따라서 그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1순한테 최소한도 부전승 그래. 뭐라고요? 부전승 정도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덤벼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 펴봐. 383페이지 펴보면 말소 회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강 시간에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387페이지 펴보면 제6절 그래갖고 말소의 반대말은 뭐다? 멸실이야. 그죠? 멸실 등기는 권리 등기야? 사실 등기야? 사실 등기야.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소유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계속해서 389페이지 무슨 등기가 보입니까? 부기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기등기가 보입니다. 거기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죠? 좀 쉬었다 하죠. 그죠?